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새벽 1시 반쯤요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소환 6시간 만에 긴급 체포돼서 동부 구치소로 이송이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지금 닷새 만인데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지 먼저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내란죄 피해자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민망하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계엄군을 사실상 직접 지휘를 하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밝혀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미 어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들의 전화 통화라든가 어떤 인터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일종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추후 관련자들을 빨리 압수수색하고 인신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국권 네. 평론가님. 일단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통상적인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통상적인 일단 이제 내사를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한 것을 분석을 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하는데 지금은 바로 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이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 군데에서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네네. 검찰도 하고 있고 검찰은 또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으니까는 직권남용 부분만 하고 있고 네네. 경찰도 하고 있고 공수처가 오늘 또 그 방첩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을 소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또 특검을 또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이 불과 지난주 화요일에 계엄령이 발동이 됐는데 한 5일 사이에 예.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좀 궁금하시고 의아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수사 같은 것은 어쨌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단일화하는 게 낫지 않느냐. 특검은 지금 수사가 미진하면 나중에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좀 합동수사본부 과거에 잘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검찰 쪽에서의 그 공조수사를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그걸 또 거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지금 이것을 좀 신속하게 그 상황을 파악을 하려고 하려면은 네. 좀 합동수사본부 검경 공수처까지 해서 그 만드는 방안을 좀 국회에서도 예. 좀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봐요. 지금 네. 너무 분산돼 있어요, 수사가. 게다가 지금 이 내란죄라는 게 원래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또 국수본은 또 국수본대로 자신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영역이니까 수사 영역, 내란죄 자체가. 예. 그렇긴 한데 워낙 분산되고 있는데 전 특검 이건 말이죠. 왜 또 상설 특검을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 임명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또. 그래서 권한 범위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아까 노동 교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권한 행사냐고요. 이성호태라는 게. 그래서 특검, 상설 특검도 말이죠. 만약에 해도 대통령이 상설 특검을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네. 근데 그거 대통령이 권한 행사 못하면 그 총리가 임명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지금 또 민주당이 상설 특검 얘기할 거 아니고 이건 일단 좀 지켜보자. 이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성공한 쿠데타는 이건 쿠데타는 아닙니다만 예. 과거 나온 게 있어요. 검찰 그 수사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네. 그러다 나중에 처벌됐죠. 97년도에. 예. 그러니까 이건 실패한 친위 쿠데타예요. 전 그렇게 나름 규정을 합니다. 실패한 친위 쿠데타다. 그렇다면 이거는 실패했기 때문에 빨리 처벌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일단 검찰을 믿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 그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관님 지시하셨습니까?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그 지시를 받았는데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장관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폰으로 연락이 오셔서 저 국회로 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국회로? 네. 자,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한 사유 가운데는요 증거인멸 우려도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교체로 그동안 김 전 장관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특수본, 이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는데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 교수님께서는 좀 설명해 주세요. 글쎄 저는 증거인멸 의혹이라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네. 그게 바로 이제 긴급 체포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수사해서 나중에 사후 영장을 청구해도 되는데 나중에 네네. 일단 긴급 체포부터 한 것은
검찰이 일단 판단을 예. 뭐 도망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중에서 뭐 설마 도망은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휴대전화를 없앤다거나 교체한다거나 또 무슨 뭐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거나 해서 텔레그램 일단 탈퇴하면 그전 기록은 다 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른바 보안성 때문에. 예. 바로 그런 걸 보면 뭔가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숨기거나 뭐 증거를 없애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낀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어떻게 대통령 이전에 국방부 장관이 먼저 판단해가고 이거 비상계엄이 필요합니다 했겠습니까? 대통령의 뜻이 확고했고 그러나 그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지는 과정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예. 거기다가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계엄 사령관을 제치고 네. 본인이 직접 병력 투입을 지시하거나 뭐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명을 받았든 아니면 이심 전심 뭔가 이렇게 교감을 했든 간에 국방부 장관이 이 사태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니까 네. 뭐 구속할 수밖에 없고 그 김용현 장관의 어떤 행적 이런 걸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예.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